네,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욕설 소음 시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보복 시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여의도 초대석, 오늘은 집회와 시위,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.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북 익산을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의원님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KBC 여의도 스튜디오 처음이시죠? 예, 이번이 처음입니다. 네, 예. 뭐 시청자께 간단한 인사 말씀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와주셔서 저희가 네, 감사합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. 좀 자주 불러주시면 네. 좀 나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네. 자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, 계기가 됐으면 하는 네. 바람입니다. 최근에 그 윤건영, 정태호 의원과 함께 경찰청을 네. 항의 방문하셨죠? 네,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? 왜 항의 방문하신 건가요? 그 전에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 전에 네. 저희들이 양산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었습니다. 네. 근데 당시에 양산 경찰청에서는 네. 그 엄격히 법 집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 제한 및 금지 통보를 하겠다고 양산 경찰서와 경남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. 본청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한 겁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어서 왜 이걸 제한하고 통보를 하지 않느냐. 네. 바로 통보를 해라. 그리고 양산 경찰서와 경남청에서 네. 좀 금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면 네. 해야지 왜 본청에서 그걸 개입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잘 이해가 안 지적했습니다. 되는데 일단 문 대통령 사저 앞 그 뭐 욕설, 소음 시위 이런 거 집회 허가 금지 관련한 내용인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예. 보통 집회 신청을 하면은 관할 경찰서나 더 올라가봐야 지방청 정도에서 네. 하는데 그걸 왜 본청에서 하라 마라 한 건가요? 그렇죠. 원래는 그 양산 경찰서에서 결정을 할 네. 사항입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보고가 이루어졌겠죠. 워낙 중요한 네, 사항이기 네, 때문에 보고가 이루어지니까 네. 그걸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. 금지를 하지 말라. 네.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네. 이게 뭐냐라고 좀 따져 물으려고 경찰청을 항의 방문을 했고요. 이번 경찰청 항의 방문을 통해서도 네. 이건 집회라고 볼 수가 없는 사항이다. 유튜브를 통한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주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리고 뭐 이미 유튜버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지만 네. 시작과 끝이 욕밖에 안 합니다. 네.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계속 지켜봤는데 아, 그 영상만 보더라도요. 네. 너무 충격적이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정말 심한 욕들을 하고 있어서 이걸 집회라 시위로 규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앞에서 시위나 뭐 집회를 하는 사람들, 뭐 단체, 뭐 어떤 분들인가요?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이게 있나요? 이제 그 뭐 언론에는 네.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 과 어떤 단체 이런 네. 분들이 집회를 신청을 하는 것 같고요. 네.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과연 보수 단체인지 의심이 드는 게 네. 대화가 안 됩니다. 주민들이 네. 너무 생활하기 자체가 힘들다.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요. 네. 바로 이 빨갱이 막 하고 대화 자체가 아예 네. 그 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아예 좀 반문명적이고 반이성적인 그 사람들로 표현하고 싶고 보수라는 단체라고도 표현하기가 싫습니다. 이게 좀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뭐 수입, 그러니까 돈이 돼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? 예, 그렇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조용히 있다가 네. 대통령께서 나오시면 쌍욕을 한다고 합니다. 또 여사님이 나오시면 거기다 대놓고 쌍욕을 하고 이게 아주 그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을 하면 조회수가 더 올라가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실시간 네. 중계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사익의 목적이 더 많지 않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입니다. 이게 문 전 대통령 지지자나 그런 시위를 좀 안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뭐 비판은 할 수 있어도 예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발언을 해서 뭐 논란이 되기는 예. 했지만 아무튼 뭐 법대로 집시법을 안 어기는 그 한도 내에서
이렇게 하는 거를 뭐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? 현실적으로. 그런데 지금 현재 법 네. 집행을 통해서요. 네.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현행 집시법 제8조 5항 1호에는요. 네. 그 집회 장소가 네. 주거 지역이거나요.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이 할 경우에는 네.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네. 있는 그 집시법 조항이 있습니다. 네. 그럼 그 조항 사생활 평온이 뚜렷이 깨졌다는 건 이미 네네. 기간에 그 집회를 통해 가지고 다 증명이 됐잖아요. 네. 그리고 대통령께서 네. 법대로 하라. 그리고 뭐 대통령 집무실도 집회를 허용하지 않냐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. 네. 그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. 윤 대통령께서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. 이미 5월 1일부터요. 네. 6월 6일까지 대통령 집무실 관련 집회를 경찰은 이미 10여 차례 금지해서 집회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. 네. 지금은 할 수 있지 않나요? 그건 이제 법원 최근의 판결이 네. 경찰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자꾸 금지를 하니까 법원의 허가를 네, 네. 받아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 대통령 집무실도 집회가 다 허용된다는 것 네. 자체를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그 파악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관련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하셨는데 네. 뭐 제한 이유나 법안 골자가 어떻게 되나요?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8조 5항 1호에 네.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이 해야 할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네. 그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. 아, 그래서 네네.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. 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,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이 어떤 그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에는 네. 금지하는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좀 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되게 모든 집회는 반복적이지 않나요? 뭐 악의적인 거에 대한 평가는 뭐 차치하고라도 근데 반복적이라고 그거를 금지한다 하면은 좀 뭐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과연 집회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어떤 욕설이나 막 그 헤이트 스피치 이런 네.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반복해서 계속 주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아주 위협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들은 법에다 좀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이게 악의적 표현이나 뭐 비방 목적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의적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? 이번 경우에처럼 이 악의적인 이런 게 주민들이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조용한 마을에서 사생활 평온이 네. 깨진다든지 이런 것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이 네. 이 연설이 시작을 할 때 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. 끝날 때까지 욕으로만 반복이 됩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해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 시위 문화를 제한하거나 위협이 되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취지는 알겠는데 뭐 공연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뭐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 뭐 이런 건 현재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예. 근데 뭐 명예훼손이나 비방을 우려해서 그것을 사유로 해서 집회를 제한한다. 이거는 이른바 과잉금지 원칙 위반, 뭐 위헌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? 이 형법상의 네. 똑같이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요. 네. 저희들이 뭐 법안 상임위에서 행안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또 국민 여론도 더 청취해서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데는 어려움과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게 반대쪽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,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두 전직 대통령을 뭐 희화하거나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듯한 푯말 같은 걸 들고 시위를 하는 경우도 뭐 왕왕 있었는데 네. 그럴 때는 뭐 가만히 있다가 문 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는 다수 의석이라고 그런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냐 뭐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어떠신가요? 그 성격이 다릅니다. 네.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네.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악랄한
이 욕을 장시간 하지는 않았고요. 네.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. 이 부정 비리 관련 구속 수사를 하라는 이게 그리고 상당한 언론을 통해서도 네. 그걸 제시할 만한 근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.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 양상이 있었던 네. 게 사실이고요. 이러한 혐오와 이 욕설과 그 반문명적인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겁니다. 그래서 네. 그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고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.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뭐 보도한 그 인터넷 매체죠. 서울의 소리에서 그 양산 사저 앞 이런 시위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윤 대통령 서초동 사저 앞에서 보복 시위를 예. 벌인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? 이게 이제 장시간 네. 그 이런 악랄한 시위가 반복되기 있기 때문에 네. 이제 아마 화가 나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.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좀 경찰의 공권력이 필요하면 좀 네. 필요한 대로 그래서 빨리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고 네. 하는 게 낫지 이런 맞불 집회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 고리고 서로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그렇습니다. 부정적인 효과를 계속 이렇게 양산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네.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리고 최근에 이런 양상은 저는 집회 및 시위라고도 평가할 수 없는 집회 및 시위를 빙자한 이 사익을 추구한 아주 악의적인 행위로 규정을 하고 싶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집시법에도 나와 있듯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네. 좀 공권력을 강하게 동원을 해서 좀 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앞에 시위하시는 분들을 뭐 명예훼손 같은 걸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잠깐 예, 논의가 이미 됐던 거. 대통령께서는 검토하고 계시고요. 예.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안 하시고 싶으셨겠죠. 네. 대통령께서는 뭐 집회 시위한다고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싶으셨겠습니까? 근데 아마 저는 결정을 하신 건 대통령 본인뿐만이 아니고 네. 그 조용한 마을에 대통령 이사를 오셨는데 그 주변에 계신 많은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계시니 저는 뭐 대통령이 구속 고발하신 이유는 그 주민 고통, 네. 그 주민들의 이 어떤 미안함, 이런 걸로 내가 무엇이라도 네.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네. 고소 고발을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거는 집시법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뭐 시설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반대쪽에서는 뭐 군사정권 시절 치안본부로 돌아가겠다는 거냐 뭐 그런 비판도 있고 뭐 옹호하는 쪽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졌으니까 그 정도 통제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양립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신가요? 저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요. 네. 더욱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을 해서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장관이 네. 행안부의 경찰청은 독립외청입니다. 네. 법무부 장관은요. 네. 검찰 사무를 총괄 지휘 네. 감독할 수 성격이 있는 좀 검찰청법에 다르죠. 명시가 돼 있습니다. 네. 이 경찰은 외청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여하고 간섭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게 네. 저희들이 벌써 1991년에 군사정권 시절에 그 네. 수사권, 정보력을 다 가지고 있어 통치 수단으로 악용을 했기 네. 때문에 이렇게 경찰력을 활용을 하면 네. 안 되겠다는 반성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어떤 그 정부 통제를 받게 네. 하고 특히 수사권을 가져가는데 악용될 소지가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법 위에 물론 정부조직법을 개편을 해서 추진을 네. 하려고 하겠지만 네. 저희들 야당은 강력히 반대를 하고요. 특히 권한이 있는 만큼 독립적으로 특히 수사 이런 것들을 그 경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개입을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정부 조직법이나 경찰청법 같은 법안을 바꿔야 되는 사안인가요? 아니면 행안부에서 뭐 시행령이나 규칙 같은 걸로 그 안에 국 하나를 신설을 해서 하면 할 수가 있는 건가요? 지금 좀 그 뭐 정책기획관실인가요? 네, 네.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치안정책 법제에 맞지 치안정책관실인가 네, 네. 법제에 맞지 않게 그 고위직 인사검증 관련
그 내용을 담당하는 게 네.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직접 관여를 하려면 정부 조직법을 개편을 네. 해야 된다고 행안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네. 법안 개정을 통해서 네. 추진을 하려고 할 텐데 네. 현재 뭐 국회 구조가 저는 이걸 좀 퇴행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. 야당에서는 좀 강력히 반대할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모시고 집시법 개정 관련한 얘기 들어봤습니다. 광주 나와주세요.